자, 며칠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난 목요일 날 치러졌고, 또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과탐 영역에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먼저, 그 다음에 다다음 이게 이제 1주씩 올라갈 건데 물리하고 화학도 이제 올라가는데 우선은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선택했을 과목이 먼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니까 먼저 좀 저희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작년 대비 그다음에 요번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일단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15,0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재수생이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났대요. 예, 재수생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할 땐 재수생 비율이 13.9%였는데 요번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16.1%로 해갖고 약 한 9,570명 정도가 는 거예요. 그 역대 가장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 재수생들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과 즉 과탐 선택자를 또 봤는데, 그러니까 22학년도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과탐 선택자가 전체 응시생의 46.4%, 인원으로 보면 22만 8,362명. 그런데 요번 얼마 전에 본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47.7%입니다. 과탐 선택자가. 즉 과탐 선택자라는 건 이과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23만 7,630명. 지금 이과생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죠?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는 것도 있고 문과 중에서도 한지하고 지학을 같이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예? 한국지리하고 지구과학을 같이 하는 애들이 문과 좀 있어요. 학생들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열 구분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과탐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걔는 어차피 이과 서울 주요대는 지원 못하네 걔는. 근데 그쵸? 뭐 어쨌든 한지하고 지구과학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한국지리하고 상당 부분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지형에 관한 내용이랑 날씨에 관한 내용이 거의 똑같고 한지가 오히려 더 자세해요 지구과학보다. 또 새로운 트렌드네. 네, 그러니까 한지를 잘하면 지구과학이 기본적으로 한 50%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홍보하는 거죠 지금 지구가. 한지야 지구학도 사탐이거든요. 생명 없어요. 생명 사탐하고 비슷한 거 빨리. 생명 없어요. 생명? 없죠. 전형적인 인과 과목이니까. 아니 현장에서 수업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문과생이 한국지리하고 지구학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과생들이 좀 지금 이과 자체도 작년보다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재수생들도 문과였던 작년에 현역 고3이 문과였다가 네, 이과 한 재수하면서 이과로 미적분으로 바꾸고 과탐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는 봤어요. 문과 학생인데 수학을 확률 통계 안 보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애를 봤고 탐구는 사탐을 보는 애들은 그냥 걔는 이제 문과 학생이야. 근데 수학만 미적분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과탐 선택자 인원이 늘었어요.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작년에 46.4%였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본 모의고사에는 47.7%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탐 선택자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과생이 는 거는 과탐 선택자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과생들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역시나 이 수학과 국어의 그 통합형에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과 학생들의 불리함, 그다음에 이과생의 문과 침공, 뭐 이런 신어조가 막 생기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보다 오늘은 과탐 시간이니까 먼저 이번 1부에서 제가 생명과학부터 생명과학은 뭐 원점수 1컷 점수를 보니까 45점 정도 나고 뭐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변동민 선생님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뭐 기본적인 전체 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모평보다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죠. 좀 쉬웠다는 거 보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그러니까 기출 과정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과 좀 많이 유사했던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했던 문항 유형의 스타일이었다.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한 근수축 문제라든지 17번 문제와 관련된 조금 다인자 문제의 가계도 형태. 이제 요 정도 문제가 좀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 충분하게 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 익숙하게 연습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이점이 뭐냐면 작년 수능이 너무나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모평 같은 문제는 이게 꼭 수능과 연결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기본 개념이라고 뭐 좀 비유점 파트 문제가 너무 개념 중심의 문제가 나와서 좀 웬만큼 하는 친구들은 얼마큼 풀었어라도 한 10분 내로 풀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맞았니 그러면 또 유전이 또 새롭게 좀 버벅거리는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좀 거기서 혼돈이 있었다. 역시 생명과학은 유전 쪽이 가장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저희 예전에 총평했을 때 수능했을 때도 보면 이제 보통 기본적 유전의 형태의 틀은 거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확 급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비유전 파트에서 얼마만큼 쉽게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됐는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거죠. 비유전 파트라면 그건 다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네. 못 맞는 애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죠?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그죠? 네, 너무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안타깝죠. 네, 좀 하도 네, 댓글도 나와. 또 홍인환 선생님 또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시네요. 저희 대표적으로 그 댓글에 보면은 홍인환 선생님 맨날 애들 과학 공부 안 한다, 바탕 공부 안 한다. 정말 안 하죠. 너무 안 해요. 지방에는 제가 있어 보니까요 더 심각해요. 지방으로 갈수록 아예 과탐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심해지죠. 예. 점점. 예. 과탐에 대한 것들이. 이게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오프라인 쪽에서 강사가 내려가서 수업을 하는데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데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도 안 내려가요. 안 하니까. 하니까. 하면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안 하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가서 수업하는 시간보다 짧은데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네. 거기에서 좀 힘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도 수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거의 바로 딱 보면 몇 명 이게 보일 만큼 적은 수가 와서 앉아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이제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수업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네, 거죠.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지금 요즘에 있는 지역이 지방인데 지명을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 그 메이저 학원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강의실 하나가 한 100석씩 돼요. 근데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10명만 넘으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 학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고 들어와 갖고 아마 올해 말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느 학원도 얘기를 못 하겠고 어느 지역도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전 그런 생각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방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하다 보니까 학종이나 이런 걸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저 맞추는 걸 꼭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예.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를 아무래도 국영수로 맞추는 것보다는 탐구 집어넣어서 맞추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할 건데. 지방 애들은 학종보다 교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교과가 추천제로 바뀌고 전부 좀 지금 대부분의 예전에는 스카이 쪽에서 학생 교과전 잘 안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천제로 바뀌어서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홍인환 선생님대로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과목이 전략적 과목이 과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생명과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생명과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형의 문제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신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지 만약에 유지된다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실제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근수축 같은 문제가 보통 나오는 문제 유형이지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이게 생명과학인지 수학? 방정. 방정식? 뭐 연립 방정식 하고 생명과학을?
뭐 기본적인 이런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유형은 이제 새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솔직히 많은 그 전에 나왔던 기존에 있던 문제를 조금만 문자식을 많아진 것뿐이지 조금 애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형 스타일이 꼭 수능에는 출제되겠냐라고 물어보기는 조금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 방정식 관련. 물론 이런 게 이제 저런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제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꼭 이렇게 나오겠니라고 했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본 개념을 중시하고 나서 또 다른 풀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17번 같은 이런 다인자 문제에서에 대한 가교도 문제인데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요즘 점수가 다른 것 보게 되면 45점이긴 하지만 솔직히 45점, 44점이 기존에 나왔던 등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보면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는 원점수에 대비 1등급이 낮긴 하지만 그죠. 원래 기존의 생명과학 1의 등급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중간 잘하고 못하는 애들의 평균값을 보더라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것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생명과학이 1컷 원점수가 45점이고 2컷 원점수가 42점이란 네. 말이에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없는 차이가 거죠.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재수생과 재학생에서도 그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문제가 딱 한 문제 차이였거든요. 17번, 19번, 7번 어떤 유형이 17 다 유전 파트입니다. 다 유전이에요. 예, 유전 파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은 앞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론 EBS 문제지만 다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죠? 기본이겠죠. 기본이. 근데 그 기본도 안 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도 EBS도 안 하는 애들 있어요. 기본을 하는 친구는 있어요. EBS 하는 친구는 있는데 이제 기출을 많이 안 푸는 거죠. 왜냐면 EBS의 연계라고만 이렇게 믿고만 가는 친구가 있는데 꼭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EBS도 풀어야 되지만 기본은 기출을 풀고 나서 EBS를 같이 접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과학 방송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1등급 만들어진다. 저렇게 하면 이제는 이제 방송 이제 하도 했잖아요. 그 얘기. 야 진짜 답은 나온 것 같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탐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그래도 신경 쓰고 하면은 그래도 오르는 과목이 과탐이잖아요. 그 짧은 어느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 과탐인데 왜 이렇게 과탐에 이렇게 관심을 안 주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탐을 열심히 하긴 했죠. 12월부터 하긴 한 친구도 있는데 막상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라고 느껴보고 그렇다고 해서 국영수가 잘 되냐? 그러면 또 국영수도 구멍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항상 메인 과목에 집중하다 보면 참 문제 안될까. 그러면 변 선생님 네. 지금 요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이제 등급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40점대 네. 있고 30점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9평에 또 한번 다시 볼 거 아닙니까? 9평까지 또 어떤 전략으로 좀 학습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명과학을 뭐 요 점수대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요 점수대는 이렇게 그런 팁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도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정체 테마를 줘요. 이렇게 출제가 됐던 테마를 다 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에 대한 양을 확실하게 해요. 6월 평가원 문제를 통해 자기가 맞았을 때 그 문제를 맞았다는 동그라미 치고 틀렸던 걸 X를 하면서 그 틀린 부분에 관련된 거 좀 집중 있게 공부하고 내가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의 양으로서 좀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거 유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도 하루에 딱 많이도 필요 없이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도 앞으로 150일 남은 상태에서 300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많다? 그 200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 유전을 풀고 자기가 전체의 1단원부터 5단원의 테마를 다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그 테마에서 어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개념 정리하고 다시 이제 문제풀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학원 나서 공부하고. 네, 그렇게 지내는 거죠. 오프라인에 요즘 어디 나오세요? 예, 메가스터디 러셀 송도 에임 학원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명을 얘기를 해줘야죠. 평촌 러셀, 그다음에 네. 목동 러셀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러 오면 좋잖아요. 예, 선생님 수업 들으러. 이왕이면 전문가 선생님 뭐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 있지만 이렇게 또 방송을 듣고 또 변동민 선생님 방송 듣고 있습니다. 딱 해서 또 변 선생님한테 생명과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송도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송도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는 꽤 많이 있죠. 고등학교는. 거기도 행복 지수가 높나 애들이? 그렇죠. 행복주도 높죠. 그냥 진짜 즐겁죠. 즐겁게만 살고 있어. 즐겁게만.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은 기대감도 커요. 공부를 안 하는데. 안 해도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 지수가 높은 지역은 동네 길거리에 학생들 지나가잖아요. 얼굴 짚은 애들이 없어. 뭐가 이렇게 항상 애들 행복해. 좋은 건 좋은 건데 조금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보다는 오늘을 생각하고. 야, 그래서 조금 본인의 어떤 장래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뭐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이 안 되는 이유가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찍으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아무튼 네. 아니 유튜브가 요즘에 참 많은 걸 찍더라고. 그래서 뭐 조금만 조회수 나오고 저 구독자 늘으면은 뭐 괜찮으니까 수입도 괜찮으니까 많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결국 그 사람도 그 학생이었던 학생도 나중에 가정을 꾸밀 것이고 가정을 꾸미다 보면 자녀가 나올 것이고 자녀한테 또 그래도 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그래도 또 좀 고민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변정민 선생님 앞으로 좀 제가 이제 좀 스케줄을 좀 잘 조절해서 계속해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